속보, 인도네시아가 안 낸 KF-21 분담금. 사우디가 전액 한국에 낸다. 사우디 정부 역대급 파격 제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오는 28일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관련 미납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5년째 KF-21 개발 관련 분담금을 연체 중인데 이 금액만 8천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미납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는 28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을 비롯한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KF-21 분담금 미납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의하고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10년에 걸쳐 납부할 예정이었다.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시제기 1대화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자국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 48,5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801.68% 산업 KAI 의 경남 사천 본사에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진과 조종사 30여 명이 파견돼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계약 이듬해인 2017년부터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누적된 연체액만 총 8천억 원에 달한다. 2019년에 일부 금액을 납부했지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2,272억 원에 불과하다. 미납금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약 1조 3,700억 원 남은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미납금이 누적되자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당시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현물 종류로는 식용유 원료인 파묘 등 천연자원이 거론된다. 어떤 현물로 언제까지 주겠다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인도네시아 측과 미납액 및 향후 납부액을 포함하는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실무진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미납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받을지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 분담금 인하 또는 현물 비중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위도도 대통령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KF-X 사업이 사실상 해외 국가와 공동 개발에 나선 첫 협력 사례인 만큼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협상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KF-21 시제기 1호기의 최초 비행 성공으로 인도네시아의 협력 의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면서 최근 팜오일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장기적인 방산협력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납부를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2011년 KAI로부터 4억 달러 상당의 T-50 계열 초음속 전투기 16대를 구매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선 11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도 구매해 현재 실전 배치하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방산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의 역할도 컸다. 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 강구영 KAI 사장 인니 KF-21 분담금 94억 원 납부 사업 지속 의지 보여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사업 참여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된 분담금의 일부를 납부했다.
약 46개월이 경과한 인도네시아 분담금 연체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은 2일 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I 엑스포 전시장에서 개막한 방산 전시회 제9회 인도 디펜스 2022 인도 디펜스 2022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8일 KF-21 최초 비행 행사에서 사업 지속 이행 방침을 밝혔다. 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 이행 단보금을 송금해 이달 1일 입금됐다고 밝혔다. 그는 금액은 약 94억 원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내년도 국방 예산에도 분담금 일부인 3,300만 달러, 약 468억 원을 반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KAI는 지난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KF-21 공동개발 인도네시아 측 사업명 IFX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KF-21 체계 개발 비용 8조 1,000억여 원 가운데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은 1조 6천억여 원이다. 분담금을 낸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생산한 KF-21 시제기 1대를 제공받고 48대의 IFX를 현지 생산하게 된다. 한국에 파견한 자국 인력을 통해 기술 자료도 제공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천억여 원의 분담금을 지급한 뒤 이후 계속 연체하다 이번에 납부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납부한 94억여 원은 9천억여 원대로 추정되는 연체 금액 중 일부지만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강 사장은 현재 KAI에 상주하는 인도네시아 측 파견 인력은 총 39명이라며 PTDI 인도네시아 측 사업 파트너는 연내 100명 수준까지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 시 시제기 1대와 개발 자료를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앞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이 KF-21 개발 종료 시까지 계속될 경우 시제기와 기술 이전은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KAI는 이번 전시회에 KF-21을 비롯해 경공격기 FA-50, 국산 헬기 수리온, 소형 무장 헬기 LAH 등의 축소 모형을 선보였다. 3.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비행 성공 기념행사 북핵 위협 억제 역할할 것.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최초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현승 국회 국방위원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사장,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 KF-21 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KF-21 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KAI와 방위사업청, 공군, 협력업체, 학계와 연구소에 감사하다. 며 KF-21이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연공수호의 주역이자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는 KAI 주관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인니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16년 개발 착수, 2021년 4월 시제 1호 기조립 완료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7월 남해 상공에서 안준현 중령, 진, 위 조종하에 한국형 전투기의 1에서 2차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한국형 전투기의 최초 비행 성공은 안전한 비행과 이 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비행 시험 단계로 진입해 본격적인 성능의 검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발 과정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차 비행 7월 29일 에서는 이륙과 착륙 때 바퀴와 제동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를 접은 채 실시됐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비행 7월 19일 때는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시험이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이 항공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와 더불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항공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전투기 개발과 성능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전투기는 현재 CJ1호기를 활용해 초기 건전성 시험을 완료했으며 영역 확장 시험을 진행 중이다. CJ2에서 6호기는 2022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다. 비행시험은 초기 건전성,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적 합성, 군운 용적 합성 등으로 구성돼 단계별로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는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연평가를 진행한 후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4. 단독 전투기모는 빈살만 동생 고리로 방산 수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진와 한남동 관저 오찬을 가졌을 당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 얘기를 화두로 꺼내 방위산업 수출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빈 살만의 동생이 F-15 전투기 조종사라는 걸 알고 전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화를 자연스럽게 방산 수출 논의로 이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은 2017년 4월 사우디 국왕 칙령으로 주미대사에 임명됐던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자다. 그는 미국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공군기지에서 조종사 훈련을 받았고 F-15 전투기 비행시간만 1000시간에 달하는 군인 출신이다. 관저회담과 오찬 아이디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엔 관례대로 대통령실 회담이 검토됐지만 윤 대통령이 진심을 나누기에는 집만 한 곳이 없다. 며 관저회담을 제안했다는 것. 빈 살만 왕세자는 20시간가량 짧게 한국에 머문 가운데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 체류하면서 식기 1억 원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텔 운동실 내 러닝머신과 근력 운동기구를 모두 치우고 국내에서 빌린 새 운동기구를 설치했다. 대기업 총수들과 차담회를 진행한 호텔 30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과 빈 살만 왕세자 방인 32층 로열 스위트룸 창문에는 40여 장에 이르는 방탄유리가 설치됐다. 방탄유리 두께는 약 10cm에 이르는데 기존 창문 안쪽에 별도로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빈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에 예정된 메가 프로젝트와 연관해 만날 한국 기업들을 다 생각해두고 온 듯했다. 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이 베스트라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왕세자가 현대중공업의 항만건설기술, 두산중공업의 터빈 발전 설비 등 한국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많이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을 떠나면서 외교전보를 통해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한국을 떠나 태국 방콕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안전무능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물론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 역시 취소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